79세의 임현식 노인은 몸이 가늘고 흰 머리카락이 얇으며 손이 나이에 따라 떨리는 모습을 보이며 대한민국 대구에서 길고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2025년 3월의 어느 비오는 오후 80번째 생일을 불과 몇 달 앞둔 어느 날, 그는 대구 외곽의 작은 나뭇집에 앉아 오래전에 작동이 멈춘 오래된 악기 상자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순간, 창문으로 해가 사라지는 순간, 임현식은 마침내 50년 이상 숨겨왔던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반세기 전에 만난 강미숙이 바로 그의 인생의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미숙아, 너를 붙잡아 두지 않은 건 잘못이야. 그녀는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에요. 이 고백은 50년 넘게 사랑을 부정하며 살아온 끝에 나온 뒤의 일입니다. 사랑은 덧없는 기억일 뿐이고 걱정할 가치가 없는 젊은 시절의 실수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79세의 임현식은 건강이 악화되고 죽음의 날도 손꼽아 기다리던 상황에서 더 이상 진실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1968년에 강미숙을 만났는데 당시 둘 다 22살이었고 대구의 한 섬유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심찬 젊은 노동자였고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와 별이 빛나는 눈을 가진 숙련된 직공이었습니다. 그들은 1968년부터 1971년까지 3년 동안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금호강가에서 소박한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달빛 아래서 민요를 부르기도 하고 공통의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71년 가족의 압력과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그는 아내를 떠나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 결정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로 여깁니다. 2025년 2월 대구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가장 큰 후회에 대한 질문에 그는 목 놓아 말했다. 저는 오래 살았지만 마음을 위해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미숙이 내 사랑인데 내 비겁함 때문에 그녀를 잃었어요. 2005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난 강미숙은 헤어진 후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결코 알지 못했다. 이 늦은 고백은 단순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묵묵한 사과이며 54년간 묻어왔던 고통에 직면하려는 최후의 시도였습니다. 임현식 씨는 79세에 마침내 사랑이 단지 과거의 일부가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고통스럽지만 해방적인 진실입니다. 임현식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강미숙을 잃은 것만이 아니라 그녀를 붙잡아둘 만큼 용기가 없었다며 자신을 비난하며 후회하며 살았던 긴 밤들도 있었다. 그는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고 다른 사람과의 결혼과 일이 미숙이 남긴 공허함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아프고 기억만이 그의 유일한 동반자가 되었을 때 그는 그 고통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그저 잠복해 있다가 그가 잃은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다시 일어날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들이 괜찮다고 부를 만한 삶을 살았지만 들판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를 생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는 2025년 1월 대구의 한 찻집에서 이웃들과 가상으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슬픔은 개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랑보다 책임과 생존이 더 중요한 시기를 보낸 전후의 어려운 시기를 살아온 한 세대의 한국인들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임현식은 평생 책임감 있고 회복력이 강한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 왔지만 79세가 되어서야 회복력이란 자신이 겪은 가장 큰 고통을 숨기기 위한 덮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감히 붙잡으려 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 큰 슬픔은 그의 인생 이야기의 핵심이며 아래 각 섹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현식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자신의 진정한 사랑인 강미숙을 잃은 것과 그녀를 곁에 두기 위해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한 후회였다. 1946년 8월 20일 대한민국 대구에서 태어난 임 씨는 한국전쟁 이후 나라가 회복되던 당시
가난한 농가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1968년 대구 성서공업지대의 한 섬유 공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강미숙을 만났다. 미숙은 긴 머리를 뒤로 묶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숙련된 직공이고 임은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을 꿈꾸는 야심찬 젊은 노동자입니다.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졌지만 1971년 임씨의 가족이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마을의 부유한 집안의 딸인 박은자 씨와 결혼하도록 강요하면서 그 사랑은 끝났다. 미숙과 헤어지는 결정은 임씨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가족의 압력과 어려운 상황에 굴복하기로 선택했다. 그는 1990년에 쓴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금호강가에 서서 미숙이가 내가 작별 인사를 할 때 울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달려가 껴안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돌아섰습니다. 그날이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린 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미숙이 대구를 떠나 서울의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의 연락은 완전히 끊긴다. 그로부터 몇 년 후인 2005년 그는 우연히 지역신문에서 그녀의 부고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미숙은 남편도 자녀도 없이 조용한 삶을 남기고 59세의 나이로 심장병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소식은 마치 그의 심장을 찔러 넣는 칼과 같았고 그때부터 이 상실의 슬픔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어둠이 되었습니다. 그 슬픔은 단지 연인을 잃은 슬픔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충실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이기도 합니다. 임 씨는 박은자와의 결혼과 안정된 직장이 자신의 희생을 보상해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옛 민요나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 등 미숙을 떠올리게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말없는 아픔에 빠진다. 그는 대구일보 2024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50년이 넘도록 나는 그녀를 무엇보다 사랑한다는 걸 감히 인정하지 못한 채 살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녀가 떠났을 때 나는 그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임현식의 가장 큰 슬픔은 상실, 후회, 무력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낀다. 임현식의 인생은 가난한 섬유 노동자에서 대구 가구 제조업의 소규모 사업주로의 전환과 굴곡이 뒤섞인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상당한 성공을 이루었지만 많은 실패도 겪었으며 그의 노력은 종종 희생의 눈물, 실망, 승리의 기쁨을 동반했습니다. 눈부신 성공. 임현식은 1960년대 후반 대구 성서의 섬유 공장에서 노동자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종종 초과 근무를 해서 가족을 부양할 추가 수입을 벌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큰 성공은 1978년 32세의 나이에 이루어졌습니다. 헌신과 관리 능력 덕분에 그는 공장 감독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역할은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더 큰 꿈을 추구하기 위한 경험을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임 씨는 1985년 섬유공장을 그만두고 대구 달서구에 현식가구라는 작은 목재 가구 제작점을 열었다. 그는 친구와 가족에게서 빌린 소액의 자본으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목공 기술을 활용해 테이블과 의자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업은 1990년대 한국의 경제 호황으로 가구 수요가 급증하면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의 경력의 정점은 2000년으로 현식 가구가 2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공장으로 확장해 대구와 주변 지역의 학교, 사무실, 식당 등의 가구를 공급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회사 창립 20주년 기념 2005년에서 한 가공연설에서 나는 모든 테이블, 모든 의자를 내 손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내 가장 큰 자랑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림 씨의 경력은 그의 인내와 재능을 입증하며 그를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사업가로 만들었습니다. 씁쓸한 실패. 하지만 림의 경력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로 인해 현식이구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주문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는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에서 5천만 원 이상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는 거의 파산 직전이었는데 빚을 갚기 위해 달서구에서 가족이 살던 작은 집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는 2010년 매일신문과의 가상 인터뷰에서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몇 달 만에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회상했다. 결국 그는 가족의 도움과 사업 구조 조정으로 극복했지만 이 실패는 그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실패는 2012년 일본으로 수출하는 가구를 생산하는 프로젝트에 3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였다. 그러나 일본인 파트너가 중도에 파산하면서 모든 투자금을 잃고 다시 빚더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의 유산을 확장하는 데 실패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개인적인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구일보 2024에 우리 가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틀렸다고 썼다. 그를 울게 만든 노력들. 임현식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고 가장 힘든 순간에 눈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는 직물 노동자로서 하루에 14시간씩 일해야 했고 종종 공장에서 잠을 자며 추가 수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는 매일신문 2010년에 배고프고 피곤해서 울던 밤도 있었지만 가족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어 멈출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1969년에 그는 직물 한 묶음을 망쳤다는 이유로 매니저에게 꾸중을 듣고 나서 작업장 한 구석에서 혼자 울면서 더 열심히 해서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1997년 경제 위기 때 림 씨는 자신과 박은자가 아이들을 키웠던 집을 팔기 위해 서류에 서명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는 대구일보 2024에 내가 그들을 실망시킨 것 같아 울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눈물은 항상 절망의 눈물은 아니다. 2002년 위기를 극복하고 현식 가구가 다시 사업을 시작했을 때, 지역 학교에서 첫 주문을 받았을 때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는 가공의 연설에서 나는 폭풍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고 울었습니다. 라고 공유했습니다. 빈곤, 빈곤,